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열병식에서 북한군과 함께 행진하며 두 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3천 명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동맹국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І, на жаль, світ майже нічого не робить, щоб протидіяти злочинній колаборації Росії та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북한군 사상자 규모는 최근 우리 군이나 정보당국이 밝힌 1,1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10,000명에 달하는 북한군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미국 안보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를 곧바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향후 위기 국면에서 발생할 외교적 싸움에서 북한을 지지하거나 기술 제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크렘린궁은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에서 북한군과 함께 행진하며 파병으로 더욱 밀착한 두 나라의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전승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통화에는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언급하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같은 날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 내용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들은 적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명 씨로부터 휴대전화 석 대와 USB 등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검찰.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최근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이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 이튿날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언급하며 연락해보겠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같은 날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여러뉴스 TV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는 이야기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관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가져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효입니다. 연말 특수가 있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경제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수출 둔화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코로나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향후 소비 심리 회복 속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에 달렸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계엄 충격 여파로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을 웃돌던 심리 지수가 급 하강한 겁니다.
한 달 사이 낙폭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과거 8년 전 탄핵 정국 때도 이번처럼 90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에다가 이번 달에 좀 또 초에 계엄 선포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복합적인 결과로 큰 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함께 악화됐습니다. 두 지표 모두 18포인트 하락했는데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다만 이번 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현 지표보다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심리의 선행지표로 분류되는 뉴스 심리지수도 가결 이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비심리 회복 속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에 달렸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엔 내수를 포함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부분은 그 당초 전망보다 지금 아무래도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까지 내년 1%대 성장률을 시사한 상황. 빠른 심리 회복만이 내수 한파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도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의 차기 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죠. 이기흥 체육회장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반대 여론에도 출마를 선언하고 논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두 회장의 선거 모두 다음 달에 치러지는데요. 이기흥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도 완료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업무 방해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회장.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혐의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3선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도 있다며 이와 같은 전방위 압박이 계획이 없던 3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구나.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룸이 전혀 없이 저를 코너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억울해서 나왔다는 그의 강한 항변에 독립과 최적화, 협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체육계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약속은 큰 공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축구협회장. 그가 내세운 명분은 책임감입니다. 천안 축구센터 건립과 승강 시스템 완성 등 자신의 임기 중에 진행된 과업을 마무리할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는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진정성도 내비쳤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축구협회장 선거는 각각 다음 달 14일과 8일에 치러집니다. 논란의 이 회장과 정 회장이 다시 수장에 오를지는 체육계 인사들과 축구계 인사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네, 올해 성탄절에는 눈 대신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일부 중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지만 잦은 추위로 한랭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창과 홍천 등 강원 영서와 산간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 평창군의 기온은 영하 17.9도까지 곤두박질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6.4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터널 입출입구 등에서는 빙판길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잦은 추위로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한랭줄 환자는 84명, 추정 사망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실외에서 발생했지만 집이나 건물 등 실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도 23.5%나 돼 한파특보 시 실내 온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에서 별다른 눈비 없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밤에 강원 남부와 산간, 제주 산간으로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 다시 한기가 내려오면서 서쪽 곳곳에서 눈비가 오겠고 주말까지 날씨도 추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